SK 하이닉스 클러스터가 경기도 용인으로 가게 되면서 수도권 규제 정책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치에 실패한 충청남도에 대한 비판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가 난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사고 이전에 위험 요인 개선 요청이 있었지만 최고 책임자에게 제대로 보고되지도 않고 개선 조치도 아예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이 마무리됐습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의 세종 집무실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즌 개막을 앞두고 맹훈련 중인 한화이글스를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치열한 내부 경쟁을 펼치고 있는 선수단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 유치에 충청남도와 지역 정치권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입지가 이미 수개월 전 예상되는데도 결정이 나서야 호들갑을 떤다는 뒷북 대응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조용호 기자입니다.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유치 결정에 반발 강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결정은 공장 하나의 수도권 입지를 넘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결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 근간이 흔들리게 되어 결국 정부는 지방분권 국가 균형 발전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이번 결정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정면 배치된다며 비판했습니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는 수도권 집중 현상 예방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도의 분명한 입장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발에 늦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경기도 용인 결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조직적인 유치 활동이나 전략보다 지역 감정에 치중했다는 지적입니다. 도나 시에서 주어질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 이거를 강조하면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이와 같은 것들이 약간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민간기업 공장 유치 결정에 행정력과 정치력의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대규모 일자리가 걸린 현안에 대응이 허술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조용호입니다. 한화 대전사업장에 폭발 사고가 난 지 10여일이 지나면서 업체 측의 안전불감증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사고 전부터 위험 요인 개선을 요청했던 사실을 전해드렸는데 정작 해당 요구는 최고 책임자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고 개선 조치도 없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화 대전사업장 근로자들이 내부 건의용으로 작성한 위험물 발굴 개선 요청서입니다. 수평이 맞지 않아 코어가 기울어진 채로 올라가 마찰이 생긴다. 장비가 추진 기간과 맞지 않아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이용된다는 등 설비에 문제점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작성된 것으로 이번에 사고가 난 이영공실 근로자들 건만 135건. 하지만 이번 사고까지 석 달 넘는 시간이 있었지만 이런 요구는 철저히 외면됐습니다. 요청서는 담당 팀장 확인에 그쳤고 최고 책임자인 사업장장에게는 몇 건인지만 보고됐습니다. 최고 사업장장한테까지는 안 간 것까지는 저희들이 1차 확인했습니다. 또 개선 요청에 따른 조치는 아예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위험 요인을 발굴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제대로 대응을 안 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렇게 위험하다는데 현장에서 작업 중지를 하고 생산을 중단한 후 작업장을 안전하게 조치한 후에 생산했어야 돼. 근데 회사는 그것도 묵살한 거죠. 대전고용노동청은 요청서의 보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고와의 관련성이 확인될 경우 가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대전시는 용전 근린공원 개발 특례 신청건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원시설 부진의 공동주택 층수를 기존 32층에서 29층으로 낮추는 등 공원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전시는 이번에 의결된 사항을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세워 교통 영향 평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마침내 세종시로 이전했습니다. 김부겸 장관은 본격적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시대가 열렸다며 의미를 부여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도 세종에 설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 둘, 셋! 행정안전부가 70년 광화문 시대를 마감하고 세종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한 달에 걸친 이사 끝에 1,400여 명의 직원이 세종 이청사와 인근 민간 건물에 입주를 마쳤습니다. 김부겸 장관은 행안부 이전이 국가 균형 발전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 제2집무실도 세종에 설치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종 신청사에는 아마 대통령의 세종집무실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국가의 중추 기능들이 한 곳에 모여서 국민에게 행정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안부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에서 첫 확대 간부 회의도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적할 정도로 고질적인 문제였던 서울 세종 간 행정 비효율의 해결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김 장관은 일상적인 영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일하는 방식에도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길국장, 길과장이라는 그런 업무의 비효율성을 확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흩어진 각 부처 또 세종 정부 서울청사 간에는 단순한 스마트 워크가 가능하도록. 행안부는 당분간 청사 두 곳에서 나눠 일하다 2021년 완공되는 정부 세종 신청사에 입주하게 됩니다. 지방분권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이전으로 세종시가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드론 군집 비행을 시연했습니다. 이번 시연에서는 드론 100대를 이용해 태극기와 한반도 모습 등을 연출한 가운데 여러 대의 드론이 서로 통신을 하며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항우연의 자체 기술이 활용됐습니다. 다음 달 프로야구 시즌 개막을 앞두고 한화이글스의 스프링 캠프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야구라는 수건을 푼 한화이글스가 일본 오키나와에서 올 시즌을 대비해 담금질을 하고 있는데 첫 순서로 확 달라진 훈련장의 풍경을 조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쉴 틈 없이 훈련이 이어집니다. 고참부터 신인까지 열외는 없습니다. 올해 한화이글스의 슬로건은 Bring It. 지난해 가을 야구 진출을 발판 삼아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림 없이 끝까지 승부하겠다는 열망을 담았습니다. 어린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고 저희 베테랑들도 열심히 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또 올해 역시 또 작년만큼 좋은 성적이 날 것 같고. 훈련이 끝난 뒤 주어지는 휴식 시간에도 자율훈련이 계속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장을 찾아 체력을 다지고 투수든 야수든 너나 할 것 없이 연습에 연습을 거듭합니다. 작년에 저희 팀이 운도 많이 다른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운을 이제는 올해부터는 저희가 실력으로 입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잘 준비해서 올해도 저희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달라진 건 선수들 사이에서 도는 긴장감. 젊은 선수들의 성장으로 포지션마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선수들은 지난해 스프링 캠프 때보다 더욱 열성적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작년 캠프하고 올해 캠프하고 또 느낌이 틀린 게 선의의 경쟁이 눈에 보일 정도로 막 치열해요. 근데 그게 오히려 팀에게 시너지 효과라고 그럴까? 예, 그래서 나태한 선수를 못 보겠어요. 지난해 11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진출하면서 기적 같은 한 해를 보냈던 한화이글스가 올해도 그 결실을 볼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학교 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예지중고 만학도 160여 명이 대전시 유성구의 늘봄학당을 열고 오늘 첫 입학식을 했습니다. 늘봄학당은 주 야간으로 나뉘어 중고등학교 과정 9개 반이 꾸려졌는데 배우는 과정은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학도들은 내년 3월 공공형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이 문을 열 때까지 이곳에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금강보의 해체를 결정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과 세종시장은 오늘 환경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금강보 해체 결정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역시도당은 금강보 해체는 경제적 편익과 지역 여론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자 보수 정권 흔적 지우기를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0대 절도 용의자가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검거됐습니다. 세종경찰서는 지난 21일 밤 세종시 전이면에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동 중이던 도난 차량을 수배 차량 번호 자동 인식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2.5km가량 뒤쫓은 끝에 53살 유모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폭력 등 전과 12범으로 지난 6일 경기도 양주시에서 차량을 훔친 뒤 용인 등 장소를 이동하며 주차된 차량 내 귀금속을 절취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습니다. 대전시가 5대 권역별 스타트업 타운 조성의 하나로 포스트 BI 창업성장센터 조성을 본격 추진합니다. 포스트 BI 창업성장센터는 기존 보육센터와 달리 민간 투자사가 공동 입주해 전문가 컨설팅, 투자 유치 등 스타트업을 위한 종합 밀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전, 세종, 충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